안녕하십니까.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제7장은 지방정부는 대전시는 어떻게 살림을 하는가, 지방재정에 대한 개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론을 따로 교과목으로 열 수도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론 하에서 한 주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돈을 강조하지만 자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자립입니다. 자립. 보충성, 내가 직접주의, 내가 직접 자치를 하려면 그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재정 자립도 또는 재정 자주도 이런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기본 원칙부터 대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재정 운영. 우리 집에서도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재정 건전성이에요. 즉, 빚을 많이 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을 할 수 있어야지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꼴딱 망해버린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빚을 많이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거는 지방채, 국가가 내는 거는 국채 이렇게 부르는데 지방채가 너무 많아지면은 지방자치단체도 파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수지균형, 수는 수입, 지는 지출,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겁니다.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을 따지다 보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요. 이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지방 주민으로부터 거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그러니까 반대는 의존 재원이라고 그래요. 국가로부터 중앙정부. 제가 그랬잖아요. 아빠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거 의존 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계획한 일은 내 돈으로 지방세, 지방에서 거두는 세외 수입을 통해서 자체 재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 재정의 자주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방은 무슨 일 할 때 되도록이면 스스로 계획한 일은 자기 돈으로 해라. 또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만큼 돈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는 돈을 뭐라고 그랬어요? 국고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재정 운영을 할 때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시책을 구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 국가가 하는 정책을 시책이라고 그래요. 시책 달성에 동참해야 하고, 국가 시책,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담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 부담.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 70, 지방 30, 어떤 경우는 국가 30, 지방 7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국가가 도와주는 돈의 비율은 국고 보조율 또는 국고 보조금률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은 지방비 부담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른 지방재정 원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방재정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하시고 또 재명직론 시간에 지방재정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배우시고
저는 지방자치 안에서 지방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나라 살림은 기준으로 우리가 끊어서 하잖아요.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반년 단위로 반기, 하반기,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분기로 나누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1분기는 3달로 끊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분기별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월별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주별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weekly 한 주마다 만약 weekly 한 달마다 만들면 monthly 그렇죠? 분기마다 하면 quarterly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돼요? yearly 이렇게 부르는 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부분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 1년을 언제부터 언제로 하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남대학교 회계연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학교는 3월 달에 개학을 하니까 회계연도 시작 기간이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기간 구분 단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계는 영어로 펀드라고 하는데 그 돈은 돈 주머니,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했던 부분이에요. 돈 주머니가 집에서도 엄마가 살림한다고 했을 때 모든 돈 생활비에 쓰는 관련된 완전히 생활 관련된 모든 돈을 묶어서 쓰는 거기는 일반 회계. 반면에 요거는 내가 집 살라고 따로 통장을 마련해 뒀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딸 시집 갈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주머니, 뒷주머니에 따로 챙기는 거죠. 주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회계라고 하는데 일반 살림하는 그럼 돈주머니는 일반 회계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드는 거는 특별회계. 지금으로 따지면 통장이라고 볼 수 있죠. 통장 전체 같이 쓰는 통장 하나하고 별도의 통장을 특별한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생활비로 안 쓰는 거죠. 그걸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정부의 회계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통합해서 쓰는 통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행정론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럼 통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 특별회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은 조례라고 그러죠. 법률,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조례 이렇게 하는데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익과 지출을 별도의 주머니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의결. 예산의 편성은 국가의 경우와 똑같이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즉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에요. 대전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을 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의결 단계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시, 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끝내게 돼 있고 시, 군, 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해서 다시 단체장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일, 15일 동안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이 예산 계획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추가로 하는 거예요. 경정이란 바꿨다는 얘기. 애초에 예산, 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애초에 설정된 예산이 커다란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랬을 때 새로운 이 필요가 생기자 돈 쓸 필요가 있는데 기존 계획이 없어요. 그럼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단체장이 예산 변경에 필요가 있을 때 새롭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그것대로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결산, clos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공경제론 시간에 한 달, 3월 한 달에 수익과 지출 따져본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달 단위로 결산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결산은 1년 단위, 아까 그 회계년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일까지 어떻게 돈을 썼는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거를 결산서라고 그래요. 이 결산서를 누가 만들겠어요? 이것도 단체장이 돈을 썼으니까 대전시장이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1년에 한 7조 원, 8조 원 쓰는데 7, 8조 원은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썼습니다. 계획하고는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료 정리를 쭉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납 폐쇄 후, 이건 뭐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출납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이 결산된 결산 서류에 대해서 또 심의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돈을 제대로 썼는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거 보니까 목적은 A였는데 B를 위해서 썼구만. 이런 건 잘못된 거야. 다음부터는 시정하세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결산 심의 승인을 하는 지방의회를 1차 정례회라고 그래요. 1차 정례회는 결산을 다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지방의회가 정례회가 두 번인데 1차는 결산, 2차 정례회 때는 뭐 할까요? 그때는 예산. 지금이 2차 정례회 열리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이 끝나면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승인받은 결산안, 상급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상급기관은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고시를 합니다.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상급기관에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즉 대덕구청장은 어떻게 돈을 썼습니다 하고 어디에 보고해야 돼요? 대전시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올라갑니다. 그럼 실제 대전시의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수입.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여러분 집에서 쓰는 돈이 어디서 올까요? 다 아버지, 어머니의 월급으로부터 오죠.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을 매각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정부 부문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 주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그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자체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죠. 여러분도 한 해에 돈 쓴 거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알바해서 버는 돈, 요거는 자체 수입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벌어들인 돈, 요것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은 25개가 있다고 그랬죠. 국세가 14개, 지방세 11개가 있는데 그 11개의 지방세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지방세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경우에는 6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도 밑에 있는 시, 구는 5개의 시군세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6개의 세금이 있는 것이고 천안시에 5개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대전광역시니까 대전광역시에는 9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9개가 있고, 자치구, 대덕구, 유성구, 뭐 이쪽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민세가 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세는 균등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가 내는 그 세금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제 재산이 있거나 또 사업체가 있어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또 따로 또 별도의 주민세를 걷게 되는데 그거는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는 대전 균등분은 대전 광역시로 들어가고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은 대덕구, 자치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세금의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뭐 많이 거치는 게 지방세고 세금 이외에 들어오는 돈 뭘까? 물론 이제 세금 이외에 대전시 지방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지역마다 다른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료 보면은 지방세보다도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세 이 세 개가 가장 큰 항목인데 하여튼 그런 지방세 이외에 대전시에서 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월드를 한다든가 어디 뭐 그 도립공원이 시립공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료 수입이라고 그래요. 공공시설의 이용,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죠. 물론 수도요금도 사용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수료, 여러분들이 수입인지 뗀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주민등록 등본 뗄 때도 돈 내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성적증명서 낼 때 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수료. 그 다음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들로부터 분담금.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집을 줘요. 아파트 단지를 질 때 그 가운데에 좀 학교를 줘야 돼요. 학교 질 돈은 좀 내라 하고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분담금 뭐 이렇게 불러요. 지방교부세,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국세의 한 2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라든가 행정 수요에 기반을 두고 계산해서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이걸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중앙정부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쓸 돈은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내는 거고요. 도로라든가 하천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도로는 국토교통부. 물론 하천은 이제 다 대부분 환경부로 옮겨졌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니라 지금은 하천은 환경부에서 그 돈을 어떤 사업에 쓰면 내가 도와줄게, 보조해줄게 하고 내려주는 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하고 중앙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이전받는 수입을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대전시 같으면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대전시가 걷어들이는 지방세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5개 자치구에 또 이렇게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요. 기초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 조정교부금법에 따라 이전받는 수입을 조정교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채. 그러니까 1년 살림 계획을 짜보니까 올해는 트램도 건설하고 뭐 이것저것 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빚을 좀 내야 된단 말이죠. 지방정부가 빚 내는 거를 지방채라고 그래요.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수입을 지방채 수입. 그래서 여기 큰 이제 수입 1년에 대전시가 7조 원, 8조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 수입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도 한 달 용돈 이렇게 분석해보면 수입이 어디서 나올까?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알바해서 나오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 받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어요. 우리 조카는 꼴통품
당근마켓에서 그런 거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한 수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공부문은 함부로 돈을 수입 있다고 다 쓰지 못하고 아까 예산, 결산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해 출발하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냐 법이 아니냐 이런 논쟁도 행정학 또는 행정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법이 아니라고 하여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미리 짜놓은 계산이 예산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입을 어떻게 따지느냐. 예산표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이런 항목으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보통세는 아까 일반 회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처럼 그냥 걷어들이는 주민들로부터 특정한 항목을 대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보통세예요. 근데 목적세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특별한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거는 교육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곳에만 쓰게 되어 있는 거는 목적세 이렇게 부릅니다. 세외 수입도 세 수입이 생기는데 매년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 있어서 꾸준히 매달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경상 수입, 경상 세외 수입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번에 건물을 팔았어요. 이건 올해만 발생하고 내년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시적 세외 수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뉩니다. 조정교부금도 자치구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이렇게 명칭이 다릅니다. 대전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죠. 보조금도 국가로부터 받으면 국고보조금, 대전시는 국고보조금만 있는 거죠. 지출은 시, 도비, 보조금 이렇게 지출 쪽에는 대전시가 대덕구에 내려보내는 돈은 시 보조금이 되겠죠. 지방세도 국내 차입, 국외 차입, 국회 차입이 아니고 국외 차입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보금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살림을 하고 해서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으면 다음 해에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끝났고 지출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 세출의 구성항목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적으로 13개의 기능별 분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 또는 아까 다음에 하게 될 품목별 성질별 분류가 있는데 기능별로 따지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반 공공행정 요거는 입법 행정하는 데 쓰는 거라 선거관리 이런 것들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이것도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세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요거는 앞으로 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비적인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때 내가 예상이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걸 대비해서 아직은 몰라요. 어디에 쓸지. 그한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는 아까 기능별로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for what 이렇게 돼 있다면은 성질별 분류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데 where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월급 주는 거 대전시에 8,0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월급 주는 거 인건비 이렇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인건비 물건을 사거나 그죠?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건비 항목으로 나갑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행사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물건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대전시에도는 이전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자치구에 공무원들도 대부분 대전시 공무원들은 자치구에 또는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기관에 이전해주는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일반 보전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출연금, 뭐 민간 이전, 자치단체 이전. 그러니까 그 대덕구에 이전해주면 자치단체 이전이 되는 것이고 민간 복지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회복지를 해라. 요양원 이런 데 돈을 주는 거는 민간 이전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경상 이전이 아니라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1년 이상 오래도록 쓰는 것, 발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자본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비, 그것도 민간에 주는 건 민간 자본 이전, 뭐 구청에 주는 거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 출연금 이런 것들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본금으로 되는 거는 출자금, 매년 그 기관에 고유 목적비로 쓸 돈으로 주는 건 출연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차입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전출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전시 2022년도 올해 요거는 이제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합친 총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추경 1회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통계연부에 나오는 수치하고 이 수치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숫자를 합친 총계냐 순계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모든 숫자가 그 통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 요거는 어디냐 대전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로 5조 5천억 원 정도 쓰는 것이고 특별 회계로 1조 원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주머니가 있느냐, 통장이 따로 있느냐, 통장을 따로 차고 있는 거는 상수도, 하수도, 산업단지, 의료급여, 수질개선 이런 것들을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수입과 별도의 지출을 다루는 거는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하죠. 특별회계로 1조 원 쓰고 있고 일반회계로 5조 5천억 원 그래서 한 6조 5천억 원 정도를 쓰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계표를 보실 때 요거는 구성비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의 특별회계는 15%구나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증감률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 자료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 측면을 보면은 지방 세수입으로 2조 원, 5조 5천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5조 5천억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2조 원 정도는 지방세 수입이고 세외 수입은 1,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1조 1,500억 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조 6천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은 다른 통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것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이 통계를 볼 때는 지방세 수입이 37.8%로 여기 국고보조금 수입보다 더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지방세 수입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수입 비중으로 볼 때요.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수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 요거는 자체 수입, 자주재원이니까 자체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의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수입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요 자체 수입을 하는 걸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하고 이 교부세는 보조금하고 다르게 꼬리표가 없어요. 이건 꼬리표가 있어서 어디서 사회복지에 써라. 그러면 사회복지에 써야 돼. 도로 건설하는 데 써라. 도로 건설. 그런데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치면 지방재주 자주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중에 요 세 개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까지 분모로 분자로
분자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건 지방재정 자주도, 요 두 개만 놓고 하는 거는 지방재정 자립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 기능별로 볼 때는 전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뒤에 나오는 복지겠죠, 복지. 복지의 38.3% 전체 돈의 약 2조 원을 복지에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일반 행정에 들어가는 이런 거 12.3%가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전질서 이쪽에는 한 2천억 원, 교육에도 한 4천억 원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 자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 자치는 대부분의 일을 지방의 교육감들이 대전 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전시장도 이쪽 한 4천억 원 정도의 돈을 쓴다. 이야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을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얼마를 쓰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건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아까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쪽에 제일 많이 쓰고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노인 청소년 쪽에 제일 많은 돈을 쓰네요. 그 다음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도 한 12%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에 2%. 저는 보건에 좀 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 쪽에 한 2%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요거는 이제 중분류가 되겠고 그 밑에 세 분류가 상세한 분류가 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국토 및 지역개발에 얼마, 과학기술에 얼마. 그러니까 대전은 과학기술, 경제과학, 부시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과학기술 이쪽에도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쓰면서 부시장을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경제과학 부시장 이렇게 붙이는 걸 제가 볼 때 한 5% 이상으로 좀 올려서 대전은 과학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지 그럴 때 IT와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지금 바이오도 중요한데 하여튼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쪽에 돈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에 전체 2천억 원 쓰는 거예요. 전체로 인건비 2천억 원, 물건비에 1,200억 원 이렇게 쓰고 가장 많은 돈은 이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전시가 직접 다 쓰는 게 아니고 구청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구청에 니네들 거기서 실제 일은 구청에서 하니까 니네들한테 트랜스퍼 여러분 용돈 받듯이 부모님이 용돈을 주듯이 구청장들한테 내려주는 돈이 대부분 경상 이전이다. 그래서 여기 많이 잡혀 있는 게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전시장이 구청장들에게 이전해 주는 돈이 반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자본 지출로 쓰는 거 시설 건설하는 데 쓰는 거 한 13% 되고 뭐 출자하고 하는 데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질별로 나머지 내부거래라고 하는 거는 회계 간에 아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있잖아요. 서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거래라는 명칭을 쓰고 기금으로 가는 거, 특별회계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7장은 그 지방 재정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작업을 네이버에서 공부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수업 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고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마이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